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 언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기편 1-2 유자의 가르침 효와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자의 가르침입니다. 유자의 말을 통해서 효와 제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입니다.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킨 자는 있지 않다. 난을 일으킨 자는 없다, 이런 얘기죠. 군자는 근본에 심쓰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겨난다. 그래서 본립, 본립, 도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효와 제, 효와 공손함은 인을 향하는 근본이니라. 이런 말을 유자가 남겼습니다. 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노나라 사람입니다. 노나라 사람이고 공자의 제자인데 이름은 성은 유이고 이름은 약입니다. 공자의 사후에 일부 제자들이 공자를 섬기는 예를 다해서 유자를 섬기자 이렇게 제안했으나 정자의 거절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유자는 공자와 외모가 아주 유사하게 생겼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유자는 공자의 인해 사상을 충실히 계승한 인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약의 효와 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와 제는 유교 윤리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가정과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와 제는 유교 원리 중에 핵심 원리가 되는 겁니다. 유교 사상 중에서 효제가 핵심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효제를 실천하는 것이 인을 행하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와 제를 실천하는 것이 인을 행하는 기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효와 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곳에서 발췌한 개념이라는 점을 그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우리는 효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효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사이의 우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쪽이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효성을 중시 여긴다면은 형제 자매 사이에는 수평적인 관계로서,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 이쪽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 요거는 수평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와 자매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효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제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이렇게 우애가 있고 효를 다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가정과 사회는 질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가정과 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제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효와 제를,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효와 제를 실천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윗사람을 범하지 않는다. 아까 유자가 말한 그러한 대목에서 보면 효제를 실천하면은 윗사람을 범하지 않는다.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와 제를 실천하면, 효와 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한테 효성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으면은
윗사람을 어디 밖에 나가서도 상사나 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잘못된 행동을 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난을 일으키지 않는다. 난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큰 문제를 갖다 유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난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그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들이고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들은 효와제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효와제를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그 잘하고 화목할 것 같으면은 만사성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유자가 얘기하는 것도 효와 제를 갖다가 실천하면은 윗사람들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효를 못하고 그 다음에 죄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윗사람들한테 그냥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자매들, 형제, 자매의 관계가 엉망이면은 학교 가도 선생님한테 그 버릇없이 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난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난이라고 하니까 무슨 전쟁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큰 문제를 우리가 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한테 효제의 개념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은 효제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군자는 근본에 심어야 되는 것인데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긴다. 우리가 그 사자성어로 본립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본립도생.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긴다. 그러니까 근본은 뭐예요? 근본.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본립도생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본이 뭐냐 이게 본이 근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근본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Back to the basics.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바로 군자가 얘기하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도가 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가 선다. 그렇게 되면 효와 제는 이내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립도생의 근본은 효와 제다 이렇게 유자는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대사회에 올 것 같으면 효와 제가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효와 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 집에 갈 것 같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 어떤 그 사랑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과정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개인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요새 그 아이들 볼 것 같으면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위아래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효와제가 잘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새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그 부모들 있잖아요. 혼자 사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부모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고 이런 불륜 같은 것이 아주 부도덕한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현대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서는 효와 제가 약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 요새 저도 나이가 이렇게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그, 뭐라고 하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식한테 기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저 부부간에 잘 살다가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새와 같고 남의 일같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공손함과 예의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윗사람 밖에 나가서 윗사람 볼 것 같으면은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윗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담배 피우다가도 이렇게 담배불을 끄거나 아니면 뒤에다 이렇게 감추거나 했는데 요새 사람들 보면은 젊은이 젊은 남녀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담배 피우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노인들 지나가고 하는데도 응? 아주 버젓이 담배 피우고 이렇게 예의 없이 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효와 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예의 부족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노인들 오면은 자리도 양보해주고 버스 자리도 양보해주고 옆 사람 가방도 들어주고 했는데 요새는 가방 들어주다가는 가방 들어주고 싶어도 남한테 맡기기 싫어하는 그런 또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도 이렇게 자리 하나가 날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를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하나 나면은 노인들 앉기 어렵습니다. 0.1초 내로 탁 그냥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경로석 고기 가가지고서 그 자리가 있으면 거기 앉거나 이렇게 해야지 젊은 일반석에 가서 앉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효와 제의 약화 현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 이런 효와 제의 약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질서와 안정이 약화되고 도덕적 기준이 또 약화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가 말하는 효와 제의 상실로 인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가족 간의 관계와 사회 질서가 약화되고 도덕적으로 퇴보되고 배려와 협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효와 제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회적인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정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효와 제의 덕목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사실 우리 손주들 볼 것 같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언어부터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언어부터 그냥 반말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암암리에 배우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이렇게 언어를 갖다가 좀 이렇게 존경하는 존칭을 쓰는 그런 운동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틀어지면은 그냥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반말하면 커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고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언어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경어를 쓰고 윗사람들한테 경어를 쓰는 그런 좀 이렇게 운동을 갖다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당하고 한다는 얘기도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선생님에 대해서 그냥 그 선생 저 선생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을 어떻게 봐야 아이들이
가정에서 선생님이 엄마가 부모가 그렇게 대화하면은 가정에서 그냥 선생님은 그냥 대충 대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도 엄마가 이렇게 그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냥 경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그 사이가, 사제간의 관계가 좀 틀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얘기하면 그냥 부모한테 가서 이르고,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좀 그 옛날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선생님 할 것 같으면은 뭐 진짜 그림자도 안 받는 이런 그 생각으로 선생님을 대했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효와 제가 무너진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효와 제의 그 무너짐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요새 보면은 입시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은 뭐 전혀 안 시키는 그런 풍조를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갖다가 좀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중학교 때부터 도덕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꼭 도덕교육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새는 뭐 입시 때문에 그런 그 공부할 아마 그 시간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방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더 심화되고 난을 일으키게 된다. 아까 효제가 잘 실천되면 난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쭉 돌아볼 것 같으면은 본립도생, 효와 제가 인을 향하는 근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립도생, 그러니까 근본이 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이 서면 도가 행해진다, 도가 생기게 된다. 그게 바로 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볼 것도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행해야 되는 인본, 이것을 갖다 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효와 제가 인을 향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효제가 인을 향하는 근본이다. 본립도생의 근본은 효와 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와 제의 가치 회복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효와 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효와 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자의 이야기에서 1- 하기편 두 번째 장에서 효와 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실천하는, 사회나 가정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갈 때 효와 제가 살 때 본립도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